표준 국어 대사전에 듣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스스로 귀 기울이다.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다. 알아차리고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총체적인 행위라는 건데요. 오늘은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작곡가 조은희님과 함께 소리는 뭔지 듣는 행위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듣는 거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신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조은희님께서 생각하시는 듣다는 뭔가요?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알아차리다랑 스스로 귀 기울이다라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네네. 저는 듣다라는 행위가 스스로 귀 기울여서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보고 또 못 듣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곳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시야가 확장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면 다르게 보이나요? 네, 저는 듣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녹음기를 가지고 평소에 잘 안 듣던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되게 세상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또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은희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해 주는 듯한데 작곡가로도 활동 중이지만 사운드 아티스트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사운드 아티스트는 뭔가요? 보통 작곡이라고 하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음악, 선율, 화성, 리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악을 만드는 재료가 확장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까지도 내가 쓰는 하나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리들도 하나의 악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음악의 경계가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고 또 저는 언젠가는 그냥 음악이라고 해도 이런 사운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다 들어가는 경계가 이렇게 조금 더 흐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요. 평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음악, 이런 작곡,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경계를 계속 무너뜨리고 뭔가 더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새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들리는 소음, 잡음 이런 것도 음악의 영역으로 땡겨 오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사운드 아티스트한테 되게 중요한 그런 예술가가 존 케이지라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은 4분 33초라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은 침묵을 연주했다고 표현을 했고 그런 어떤 의미들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고 있어요. 4분 33초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가 저 같은 일반인의 시각이고 네. 그 존 케이지라는 그분의 시각에서는 나는 침묵을 연주했다. 맞아요. 그 연주 보셨어요? 저는 그 이후에도 그런 비슷한 연주를 이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꽤 그래도 많이 이제 봤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게 되게 더 이상 이렇게 신기하거나 새롭거나 저한테는 느껴지진 않는데 그거를 아무런 정보가 없이 처음 딱 봤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술렁술렁하고 왜 연주를 안 하지? 왜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되게 야유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존 케이지가 이 작품이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인식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존 케이지가 이 작품은 이런 겁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했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게 뭐야 했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뭐야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참 그 현대 예술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침묵을 연주한 거다라는 얘기와 먹던 바나나를 벽에다 덕테이프를 붙여놓고 이것도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게 마치 내가 노력해서 예술로 봐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것도 다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나 아니면 뒷상에 그 소변기를 그냥 갖다 놓고 엎어놓은 거네. 네, 그냥 이게 소변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걸로 이걸 봐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제 플럭서스나 개념 예술인데 그런 것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아방가르드 작업을 한 사람들로 인해서 후대에 이제 저 같은 이제 후배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조은희님의 활동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그런 예술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다원예술 전시에 참여를 하셨어요. 들리는 것보다 The More Than Meets the Ear. 이것도 표현이 네. 들리는 것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The More Than Meets the Ear는 이것도 참 뭐랄까 한 번 더 네. 꽈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런 전시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탐구하는 자리였다라고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자리입니까? 이거는 그 기획자인 손세이 큐레이터님이 이제 기획을 해서 물리예술공장에서 이제 9월에 2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던 이제 전시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제목을 놓고선 들리는 것보다 우리는 듣는 전시를 하는 건데 들리는 것보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괄호 안에 들리는 것보다 실상 더 들리는 게 많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가 있다. 이게 괄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는 이제 소리 설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김준 작가님이랑 그리고 야색 스몰리키라고 이제 사운드 워킹, 걸으면서 소리를 듣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크리스티나 쿠비시라고 독일에 있는 되게 1세대 이런 사운드 아티스트 분이랑 저는 이번에 워크숍이랑 퍼포먼스랑 전시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주변에 있는 음들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세상을 더 넓게 확장된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듣기와 소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듣기와 소리에 대한 고민. 그러면 여기 이제 참여했던 우리 조은희님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꼈으면 하세요? 저는 우선 전시에서 첫 번째로 그 오디오 비주얼 영상 작업을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오디오 비주얼이요? 네. 그냥 영상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디오 비주얼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보통 영상 작업은 되게 시각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소리는 그 2차적인 거고, 그런데 아무래도 영상이 더 중요하죠. 네. 맞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사운드 아티스트다 보니까 네네. 사운드와 비주얼이 동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운드가 더 중요한 그런 작업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했었던 작업도 노르웨이에 있는 이제 폭포에 가서 그 소리를 채집을 하고 또 그걸 영상으로 작업을 해서 관람객들이 그걸 보면서 태초에 있는 소리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머레이 셰퍼가 답했었던 그런 어떤 대답으로부터 출발을 했었던 거고, 물소리가 만약에 태초의 소리라면 우리는 또 어떤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까, 물소리는 또 어떻게 다양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이제 영상 작업을 만들고, 또 퍼포먼스는 또 오픈콜을 했었던 그 워크숍 참여자 3분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다 다른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렉처로 이제 우리가 듣는 거, 소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약간 그런 렉처였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타자기 앞에서 타자기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는 행위로 또 소리를 듣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청귤에 이렇게 오브제로 실로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실로 뭔가를 우리가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또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했었던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제가 좀 무식해서 좀 더 여쭤보면 그 폭포 물소리도 좋고요. 네. 타자기 치면서 나는 탁탁탁탁 하는 그런 소리도 다 좋은데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가 둘 다지만 네. 일단 듣는 쪽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니까 네.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그걸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뭘 느꼈으면 하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거기에 실은 그 내러티브가 있는 그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는 태초의 물소리가 태초의 소리가 어떤 것이었을까? 물소리였을까라는 걸로 이제 출발을 해서 사람들이 그 물소리를 이제 같이 듣고 마치 그 공간에 이제 갔었던 것처럼 이제 경험이 되기도 하고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누가 말하는 소리 아니면 내가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소리들을 듣는데 실상 되게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 소음이라던가 뭐 에어컨 소리, 뭐 선풍기 소리, 어디선가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다는 거를 감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소리도 느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떤 소린가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전시에 같이 참여했었던 그 크리스티안 코비시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을 직접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작한 헤드폰을 쓰고 이제 만든 그 맵을 따라서 물레에서부터 영등포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요. 그런 전자기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게다가 거기는 이제 도시니까 이렇게 많은 전자기파 소리가 있었구나. 전자기파 소리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많은 전자기파가 우리 주변에 있었네.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떤 그냥 작은 도구, 헤드폰이라는 걸 끼고 그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다르게 네. 봤으면 좋겠다 이겠네요. 맞아요. 네. 전자기파. 그죠? 우리 네. 주변에 전자기파 많죠. 우리가 네. 몰라서 그렇지.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리 조은희 작가님의 물소리를 듣고 나면 네. 어디선가 흐르는 물방울 소리가 다 들리나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너무 반가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제 저는 음악하거나 또 저희 이제 계통에 있는 분들이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것보다 아예 정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이런 제 공연을 보고 또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네, 이거죠.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음악을 하지 않은 지인이 이제 네네. 전시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집에 가는데 지하철에서 나는 이런 소리가 되게 다르게 들리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고 새로운 걸 인지하게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바랬던 바다 이러면서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원했군요. 네. 그분 전화 연결되나요? 그분 전화 연결하고 싶네. 네. 재밌습니다. 정말 이런 게 예술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늘 보고 있는 건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포인트를 알게 해주는, 느끼게 해주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이게 예술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 진행하시는 프로젝트가 사운드맵 프로젝트인데 특정 장소의 소리를 채집하고 그 소리 채집한 걸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이 작업은 제가 공간이라는 게 제 작업이 좀 중요한데 네네. 그래서 항상 어떤 공간을 먼저 리서치를 하고 그 공간에 담긴 어떤 시간이나 문화나 역사성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의 녹음기를 가지고 또 사진이나 영상으로 또 기록을 하면서 그 공간을 다시 새롭게 뭔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수집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뭐 공연을 만들거나 전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람객들한테 그 공간을 새롭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디 하셨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는 수원화성이라는 곳을 처음 이제 갔었는데, 그 곳을 선택했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네네. 근데 수원화성이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걸리는 곳이었는데, 그 곳만 가더라도 너무 그 공간이 되게 새로운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은 어떤 전통적인 그런 성곽과 그런 건물들과 이런 게 아파트랑 같이 막 이렇게 섞여서 맞아요. 있어서 이런 공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너무 새로웠고, 그래서 녹음기를 들고서는 또 그 공간에서 또 흥미롭게 저한테 다가오는 소리들을 이제 채집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저한테 익숙한 서울을 관통하는 그 한강 주변을 다니면서 또 거기서도 이제 한강 물소리와 여러 가지 이런 소리들을 채집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맥 저희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태백산맥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들리는 여러 가지 산 속에서도 들리는 소리들도 채집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또 해외로도 확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소를 확장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로 수원 화성을 보면 네. 뭐가 다른가요? 그 공간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그 공간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에 남는데요. 그 7개의 그 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 들어가서 직접 연주자한테 즉흥으로 뭔가 연주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공간을 그 공간을 보면서 직접 그랬을 때 이제 그 공간이 되게 이렇게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에 울림을 주거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리버브 효과 같은 게 그냥 그 공간에선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딱딱한 돌벽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7개의 그 수문 공간마다 다 소리가 다른 거예요. 미세하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울림이 있는 공간에서도 녹음을 하기도 하고, 또 화성 행궁에 있는 어떤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은 주로 요리를 하던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또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약간 방음이 된 것처럼 또 울림이 안 느껴지는 또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연주를 하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찾아가면서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녹음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녹음을 한 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요? 그다음에 작곡을 합니까? 아니면 이 녹음한 소리들을 어떤 나의 의도에 맞게 배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 다인데요. 저는 우선 제 작업이 되게 공감각적인 작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걸 다원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음악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비주얼이나 또 공연장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음향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두 고려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음악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 음표를 적는 스코어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하지만 좀 더 열린 형태로 제가 재료나 바탕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연주자들과 함께 즉흥을 하거나 또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음악을 함께 연주하거나 이런 조금 더 열린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저희가 굉장히 낯설고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사운드 아티스트 혹은 소리 채집이라는 얘기를 하면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그 이영애 씨가 영화에서 헤드폰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게 채집하나요, 실제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실은 조금 더 쉽게 어디서나 녹음을 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무거운 장비보다는 이렇게 줌 H6라고 좀 작은 그 휴대용 녹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손바닥만한 거요? 네, 거의 예. 그 저희 그래서 보통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네네네네. 그 녹음기인데 그걸로 더 빠르고 그냥 쉽게 제가 원하는 소리들을 녹음을 한 다음에 완전 아무데나 넣어 갖고 다닐 수 있게. 맞아요. 그냥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네네. 그래서 뭐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들고 다니면 되고 되게 가볍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럼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리를 좀 상대적으로 쉽게 전 채집을 한 다음에 컴퓨터로 이제 옮겨와서 그 안에서 이제 후반 편집이랑 이런 것들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군요. 이게 뭐 그 붐 마이크 같은 거 들고 헤드폰 네. 쓰고 있고 이건 아니군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부럽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쉽고 가볍게 그렇게 작업합니다. 최근에 채집한 소리 중에 특별히 마음에 드는 거를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어떤 소리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스웨덴의 레지던시를 한 5주 정도 오, 다녀왔는데 네. 그 공간에서 그냥 하나 숙소를 이제 잡아서 정말 이렇게 집처럼 썼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주로 공원에서 들리는 이런 새소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유럽에 가면 좀 좋은 게 공원이 진짜 많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있죠. 네. 그리고 저희 집 숙소에서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아침마다 너무 많이 좋은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냥 휴식하고 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저도 되게 마음이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앞에는 또 강이 보이고 또 건물도 좀 높지 않더라고요. 스웨덴은. 그래서 약간 저를 이렇게 서울에서는 가끔 좀 압박하는 느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거기서는 되게 자유로움을 느껴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한 5주 동안 보냈었던 시간들을 기록할 때 나는 이 숙소에서 들었던 새소리가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거기에 그 줌 H6 마이크를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걸쳐서 그냥 한 2-30분 정도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제가 최근에 채집한 소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조은이 님한테 스웨덴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숙소 창가의 새소리거든요. 네. 함께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도 한번 소리로 한번 스웨덴을 느껴봅시다. 네, 스웨덴 레지던시 숙소의 창가에서 녹음한 음원이었습니다. 음원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소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느낌도 한번 좀 들려주세요. 저의 느낌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판타지 영화의 오프닝의 신나는 음악이 끝나고 나서 주인공 따라 들어가는 주인공이 숲속길을 걷고 있는데 카메라가 그 뒤에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장면의 배경음악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미지가 그려지셨다니까 네, 너무 흥미로운데요. 저는 굉장히 제가 시각이 되게 센 사람인가 봐요. 네, 이미지가 그려지고 저 새가 몇 마리일까, 어디 앉아 있을까, 네. 저 중간에 짝짝하고 크게 우는 새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더 드네요. 2901님은 제가 공원 풀밭에서 햇살을 맞고 있는 느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걸 아침마다 즐겨 들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항상 이제 새 소리 들으면서 이제 아침 먹고 이랬던 게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집한 뒤에는 어떻게 가공하십니까? 그 편집을 뭘 하시나요? 그래서 그 녹음한 음원을 이제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먼저 이제 들어봐요. 근데
보통은 야외에서 이제 녹음을 하면 바람 소리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노이즈랑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은 지금 들려드렸었던 음원도 제가 많이 가공한 게 아니어서 이런 앰비언스 소리 이런 노이즈 같은 것도 이제 있는데 그냥 그런 모든 소리들이 다 그냥 그 공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점점 더 많이 가공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어떤 작업은 또 더 전자음악적으로 들리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야, 대학에서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시고 대학원에서는 음악 테크놀로지를 전공하셨는데 이 두 개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너무 달라요. 그죠? 클래식은 뭔가 화성학이나 이런 음에 대한 규칙이 아주 짜임새 있게 돼 있는 학문이고 음악 테크놀로지는 정말 또 자유로운 학문일 것 같아서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소화하셨습니까? 반은 맞고 또 네. 반은 약간 그래요? 또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냥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이러는 걸 그냥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클래식 작곡을 이제 전공을 하게 돼서 학교에서 그런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또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클래식 그런 작곡 우리가 흔히 듣는 막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음악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현대 음악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조금은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 그런 음악들을 쓰는 그런 규칙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제가 한 졸업할 때쯤에 이런 국내에서도 조금 미술 계통이긴 한데 사운드 아트나 이런 것들이 전시로 되게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조금 제가 또 몰랐던 그 세계가 이렇게 딱 깨지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런 노이즈 아트, 뭐 노이즈 음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음악 테크놀로지과를 들어갔는데 저도 그곳이 좀 자유로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이제 테크놀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다루는 기술과 컴퓨터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제가 못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또 소리랑 또 시각적인 것도 같이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한 3년 동안 되게 어렵게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또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저랑 다른 사람들 아니면 저랑 비슷한 사람들 다 이렇게 협업하거나 또 소통하거나 하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박신용님께서 저는 스톡홀름의 전경이 펼쳐지는 느낌이 듭니다. 6122님은 모든 사운드가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사운드 인식의 확장 개념이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7892님, 우리가 공예로 듣는 소음이 멜로디로 변해 들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까요? 감사합니다. 5661님, 사운드맵 프로젝트는 10년, 20년 뒤에 들으면 그리움도 느껴지고 더욱 좋을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들어볼 텐데 과연 사운드 아티스트인 조은희님은 어떤 곡을 골라주실까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고른 곡이 네. 금강산 유점사인데요. 실은 조금 더 이렇게 소리를 듣는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선곡을 했었다가, 그런 소리 중심보다는 또 여기가 국어방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에 이제 작업을 했었던 그 곡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음악 드라마에 삽입이 됐었던 곡이고 이 곡은 기존에 있는 그 전가곡을 제가 편곡하고 또 노래를 박민희 씨가 불러준 그 금강산 유점사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금강산 유점사 조은희 작곡 박민희 노래입니다. 금강산 유점사 조은희 작곡 박민희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3849님, 저도 요즘 새소리가 참 듣기 좋더라고요. 살아있는 소리. 이렇게 음악의 새소리를 함께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져요. 앞으로 멋진 작업 기대할게요. 2098님, 개인적으로는 물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 새소리 등 주변 음이 예술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은 그 속에 은근한 규칙성이 느껴질 때 같아요. 5890님, 우리의 생활 속에 무심코 흘렀던 모든 소리들이 듣는 이에 따라 모두 예술이 됨을 깨닫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새 서울에서 새소리를 듣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점점 더 높아져서요. 이제는 아파트 1층이라는 것도 거의 없어요. 막 3층부터 시작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그 나무 보면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에 오래 자란 나무도 한 5층, 6층 높이잖아요. 새는 거기 앉아 있으니까. 한 8층만 되면 그때부터는 새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아, 네. 그죠? 그런데 뭐 요새는 30층에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린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이하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어딘가 공원을 가야 들을 수 있지. 집에서 듣기엔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그래서 저도 유독 이번에는 그러니까 조금씩 가끔씩 이렇게 외국에 나갔다 와도 그냥 바로 이 서울의 템포에, 이 빠른 템포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그런 자연 속에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건물이 되게 높았나? 이렇게 아파트가 많았나?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게 느껴졌습니까? 네, 조금 그렇습니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얼마나 지나니까 적응되던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산이랑 가까운 집으로 이사 갈까?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시는 분들이 꽤 네, 있지요. 네. 방금 들으신 음악이 이제 한국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음악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전통 음악 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저는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이제 장소 리서치를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제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리서치를 할 때 이제 공간에 담긴 어떤 시간이라던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랑 이런 식으로 좀 관심사가 모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통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공연하고 또 연주하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좀 가야금이랑 이런 것도 배우고 요즘에는 조금 한 지 오래되긴 했는데 배우셨군요. 네. 왜냐면은 그런 작업들이 너무 좋고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언어를 알아야 또 그렇게 같이 하거나 또 제가 음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배우기도 했습니다. 작곡가 입장에서 한국 전통악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랑 너무 닮아 있고 그래서 되게 인간적이고 뭔가 자연 친화적이라고 느껴서 저는 전통 악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을 닮았다.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시네요. 네.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는 나무를 닮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서양 악기는 정확한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것 같고 항상 정확한 피치와 정확한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전통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길이 있으면 내 목표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까지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그냥 유유적적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상상이 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전통악기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확한 음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농연이라던가 농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농연이 그 현 흔들면서 네, 맞아요. 이런 네, 소리 나는 맞아요.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농연은 바이올린이나 첼로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런 그죠? 비브라토라고 하는데 네.
뭔가 저도 이제 서양 음악 그 훈련을 오래 받았으니까 그런 거기서의 이제 비브라토더라도 정확성을 되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 번 여기서 몇 번 떨어야 되고 약간 이런 조금 더 그런 떠는 것들이 것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네, 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네. 물론 전통 음악도 그런 어떤 박이라던가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서양 음악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앞서 특정 장소에서 채집한 소리들로 작업하는 사운드맵 프로젝트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저희가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스파프에서도 장소와 소리를 연결한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그건 네. 어떤 공연입니까? 맞아요. 이거는 위트니스 스탠드 서울이라고 낙산공원에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공연이 되는데 낙산공원에 가보셨나요? 네, 그럼요. 저는 이번에 이 네. 공연을 준비하면서 낙산공원에 이제 처음 가봤거든요. 그러세요? 실은 네. 서울에 계속 살았는데 근데 낙산공원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는 그 풍경을 보면서 저희가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공연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저희는 그 공간을 이제 다 리서치를 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이 공간에서 어떤 것들을 뽑아내서 사람들한테 전달할까 이런 좀 사전 작업들을 많이 한 다음에 그런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그거를 음악으로 구성한 것 또 그리고 사람들의 인터뷰들 그리고 또 사운드스케이프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가 신기하냐면 다 저도 듣는 소리고 다 제 주변에 있는 소리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로 다른 상상을 하게 만드는 예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 낙산공원에서 진행되는 위트니스 스탠드 서울 소리의 기념비 공연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죠? 이 위트니스 스탠드 서울이라고 이제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위트니스 스탠드라는 이 시리즈를 호주에 있는 사운드 아티스트인 매들린 플린이랑 팀 험프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제 프로젝트고요. 네. 이거를 서울에 있는 김조 연출님과 또 임현진 PD님이 작년부터 계속 이 사전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올해 한 5월 처음 얘기가 됐고 한 7월 이때부터 저도 같이 이제 리서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음악 감독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뒤에 이제 음악을 듣게 되시겠지만 전가하시는 안정화 씨가 보컬로 함께 해주시고 또 첼리스트 이금희 씨가 함께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공연에서는 사람들이 뭘 느꼈으면 하세요? 그 안에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요. 조은희님은 뭐 물어볼 때마다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맞아요. 자, 저 제목이 뭐죠? 위트니스 스탠드 네. 서울 소리의 기념비. 여기에 우리가 가면 네. 무엇을 느꼈으면 하십니까? 그런데 되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를 딱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정답처럼 있지는 않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숨겨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또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뭐 언제 처음 왔었고 또 누구와 왔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니까 또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낙산공원에 오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돌의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무언가가 되게 파괴되고 또 재건되고 이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고 또 텍스트도 나레이션으로 정아 씨가 또 읽어주겠지만 그 안에서 그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어떤 경험이나 서사들을 끌어내서 뭔가 나만의 어떤 기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의 기억을 떠올린다. 네. 전 사실 낙산공원 지금 얘기하시니까 장소만 듣고도 생각나는 기억이 게다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오후 5시네요. 네, 맞아요. 그럼 딱 해질 때잖아요. 네. 여기가 해질 때가 되게 예뻐요. 네. 낙산공원이 그래서 해질 때 그 예쁜 자리에서 이런 공연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것조차 저라는 사람, 한석준이라는 개인한테는 추억일 테니까 그런 추억이 떠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잠깐만요. 티켓이 매진이에요? 네, 저희가 네, 티켓이 매진이에요, 지금 여기? 네, 이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이제 현재 매진인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보고 싶다 하시면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워크인도 가능하게끔은 해주신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네. 매진인데 왜 얘기해요, 야구를. 못 가잖아, 어차피. 이게 이제 오픈된 공간이니까 근처에 맞아요. 있으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정식 이제 자리는 아니지만. 맞아요.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게 할 거라고 이제 PD님이 말씀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은희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좋은 소리는 뭔가요? 이것도 조금 제가 약간 과도기인지 뭔가 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쨌든 저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소리와 또 싫어하는 또 소리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골라서 작업을 했다면, 요즘엔 작업도 그냥 점점 그냥 내가 이 소리를 고른 이유와 과정을 공유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소리를 고르거나 내가 들려주는 데 있어서 가치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치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10년 전에 작업을 했었을 때 이제 수원화성에서 막 녹음기를 들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나는 이 새소리가 만약에 녹음을 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옆에서 어떤 이렇게 트럭이 막 지나가면서 막 뭘 판다 이런 이제 막 광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이런 게 있으면 잠깐 이제 멈췄다가 내가 원하는 소리를 채집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트럭에서 들리는 그 방송 소리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리는 이런 소리들도 그냥 이 공간에 있는 소리인 거 아닌가? 나는 이 새소리가 듣고 싶지만 이제는 그런 뭔가 가치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자체를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덜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덜 이렇게 뭔가 편집하게 되고. 네. 자, 이렇게 여러 작업을 하시고 최근에 박사과정 하시면서 연구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아주 바쁘실 것 같습니다. 2025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혹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아마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그 지인 예술가분들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저희가 이제 항상 이 사사분기가 9월, 10월, 12월 이때가 정말 공연도 많고 뭔가 행사나 전시나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이 위트니스 스탠드 서울 공연도 있고 이제 연극 작업도 있고 또 글 써야 되는 작업도 있고 또 게다가 이제 또 욕심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이렇게 시간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시 이제 서울에 와서 또 바쁘게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도 그래도 또 새소리도 듣고 또 하늘도 한번 보고 이런 여유를 가지면서 지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2025년도 원하시는 대로 알차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번개맨님께서 낙산공원에 산책 자주 가는데 이번에 꼭 지나가면서 위트니스 스탠드 서울 멀리서라도 들어볼게요.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작곡가 조은희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귀가 더 잘 열리고 좋은 생각도 많이 일어나곤 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공간에서 들리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는 제게 많은 영감을 줘요. 조은희님의 2019년의 인터뷰 일부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조은희 작곡 안정환 노래입니다. 한양도성.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